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오늘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 이 경기 완전 짜릿짜릿 그 자체였어요. 제가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보여준 것은 축구 팬들을 다 흥분시키기에 부족함이 1%도 없었다. 말 그대로 축구 팬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대역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경기를 포기할 때 선수들과 감독과 팬들은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물론 맨체스터 시티 팬이라든가 아니면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잊고 싶은 밤일 거예요. 정말 잊고 싶은 밤일 겁니다. 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이 올라가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90분은 매우 길다. 레알 마드리드는 언제든지 추가 시간에 승부를 역전시킬 수가 있다. 후아니토 정신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여전히 깃들어 있다. 이것이 드러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많이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4대3 승리였어요. 한 골차 승리였어요. 이번 시즌부터 원정 다승점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한 골차 승리 이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다. 우리 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정말 어려운 곳이야. 하지만 우리는 1차전에 레알 마드리드 수비를 두들겨 팼으니 2차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야. 여기에 우리에게는 칸셀로가 돌아오잖아.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경기에 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대등하게 펼쳐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 카림 벤제마에게 득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카림 벤제마가 헤더도 했었고 슈팅도 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카림 벤제마가 골을 넣지 못하면서 0대0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상대가 누구든 장소가 어디든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팀입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대등하게 이끌어갔죠. 그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도 계속해서 골을 노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필포든이라든가 마레즈를 앞세워서요. 그런데 후반전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 경기에 선제골을 넣죠. 베르나르도 실바의 패스를 리아드 마레즈가 왼발로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 순간 1, 2차전 합계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골차는 2골차로 벌어집니다. 어찌 보면 많은 팀들이 맨체스터 시티가 상대이기 때문에 이 2골차는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8분에 호드리고 75분에 카마빈과 아센시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종료 직전에 호드리고가 2골을 연속으로 넣었습니다. 네, 벤제마의 패스를 받아서 밀어넣고 그리고 카르바알의 크로스를 머리로 해결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호드리고가 90분 91분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연장전 들어가서 카림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의 해결사는 나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죠.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페널티킥으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3대1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경기도 크카모 조합으로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미드필드 라인이 제 힘을 발휘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수 교체를 통해서 미드필드 라인을 바꾼 게 적중했죠. 무엇보다도 공격 쪽에 호드리그를 배치하고 미드필더 라인에 카마빈가를 배치한 것이 적중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골을 몰아넣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안첼로티 감독의 용병술이 또 한 번 성공했다. 이거는 그냥 운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나는 그동안 안첼로티 감독 보면서 야 정말 운이 좋다. 운 좋은 감독이다. 진짜 우주의 기운이 안첼로티에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수 교체를 통해서 용병수를 통해서 승부를 바꿔놓는다 결국 결과를 가져간다 이거는 안첼로티 감독을 칭찬해야 되고 안첼로티 감독이 명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선수 교체가 효과를 봤다는 거죠. 반면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일단은 마레즈의 골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자 선수 교체를 했어요. 이 2골차로 벌어져 있고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경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잖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잖아. 네, 순간의 방심이 결국은 결과를 내주는 상황이 된 거죠.
가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물며 연장전 가서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내주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좀 아쉽겠어요. 가르디올라 감독. 사실 가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물론 맨체스터 시티에서 결승전에 오르긴 했지만 우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이 매우 큰데 결국은 데브라이너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 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팬들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선수 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이거는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들으면 더 이해가 됩니다.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첼로티 감독은 우리는 챔피언이 될 수 있는 3명의 후보를 떨어뜨렸다. 16강전에서 파리 생제르맹, 8강에서 첼시, 그리고 4강에서 맨시티를 떨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마지막 단계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승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우승만이 성공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서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경쟁적이었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이에 피척할 마지막 에너지를 찾았고 그걸로 역전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우승할 자격이 충분한 팀이야. 야,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기도 하고 13번이나 했잖아. 그걸 떠나서 우리는 올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 꺾고 첼시 꺾고 맨시티 꺾고 결승으로 왔어. 리버풀 딱 기다려. 이 얘기죠. 자, 반면에 가르디올라 감독은 아쉽죠. 안타깝죠. 서글프죠. 우울하죠. 울 것 같아. 자, 가르디올라 감독이 우리는 0대2로 앞서고 있을 때, 이게 뭐냐면 2골 차로 앞서고 있을 때 시간을 보낼 필요조차 없었다. 그만큼 우리는 경기를 통제를 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선수를 공격에 배치했고 그러면서 골을 넣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브랭이도 이런 경험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정말 결승전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쉽다. 이거는 스포츠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에게 축하의 말을 보낸다. 아, 가르디올라 감독 좀 뭐라고 할까요? 안타깝겠어요. 가르디올라 감독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완벽주의자잖아요. 하나하나 다 짜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명장병이라고 이상한 수를 갖고 나와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이상한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가르디올라 감독이 데브라이너를 비롯해서 이 공격적인 선수들을 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실수가 아니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2골 차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리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발목을 잡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의 용병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밤일 거예요. 잠을 못 잤을 거야. 소개팅 할 때 대시했는데 안 받아줘도 잠이 안 오는데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잠이 오겠니? 가르디올라 감독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 파이팅 해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자,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볼게요. 안첼로티 감독이 라리가 우승 이미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갔어요. 물론 코파델레이에서는 일찍 탈락하긴 했지만 수페르코파 라리가 우승했고 지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명장이죠. 네, 그리고 후반전에 항상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정도로 용병수에서 뛰어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선발 라인업에 대한 팬들의 불만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가져오면 팬들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만큼 결과를 잘 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안첼로티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5차례나 치르게 되는 최초의 감독이 됐습니다. 지난 4차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중에서 3차례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AC 밀란에서 2차례, 레알 마드리드에서 1차례, 그리고 1차례 패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04-05 시즌에 이스탄불의 기적이죠. 리버풀에게 결국은 동점골까지 허용하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패배를 당했던 그 경기. 하필이면 리버풀이네요. 네, 그렇다고요 그냥. 자,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최전방과 최후방을 뽑아야 됩니다. 이 경기에서도 벤제마는 벤제마 있습니다.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벤제마는 무려 15골을 넣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한 시즌 최다골은 호날두가 갖고 있죠. 17골인데 그 기록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 파리 생제르맹, 첼시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맨시티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그 정도로 벤제마의 파괴력은 대단하고 벤제마의 골에 대한 영향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벤제마가 선제골 내지는 결승골을 계속 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의 활약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또 수호신 쿠르투아 골키퍼를 얘기해야 됩니다. 쿠르투아 골키퍼가 이 경기에서 120분 동안 8개의 선방을 했습니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쿠르투아가 시즌 내내 야심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쿠르투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정감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선수는 물론 호드리고하고 카마빙가가 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순간에 빛나는 활약이 있었잖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카마빙가에 대해서도 더 발전할 수 있다. 이 선수 더 지켜봐야 된다. 내가 그동안 카마빙가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되새김질을 했었구나. 이 선수가 보여주는 활약은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큰 경기에서 그런 활약을 펼쳤으니까. 호드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호드리구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호드리구가 올 시즌 리그에서 골을 한동안 못 넣다가 첫 골을 최근 들어서 넣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한동안 못 넣다가 최근 들어서 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2골을 몰아넣었어요. 물론 호드리고 투입시킬 때 안첼로티가 너의 임무는 골이다. 골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임무받은 선수들이 다 골을 넣으면은 말 그대로 뭐 10골, 20골, 뭐 30골 막 터질 수 있지. 호드리고는 진짜 이 경기는 사실 비니시우스보다는 호드리고의 임팩트가 더 강합니다. 그 정도로 호드리고가 굉장히 잘해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벤제마, 쿠르투아 그 다음에 나초예요. 네, 사실 나초가 올 시즌 초반에 실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 라인은 알라바, 밀리탕이 계속해서 책임졌거든요. 근데 알라바의 몸 상태가 그렇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나초가 나왔는데 나초 진짜 밀리탕이 종종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커버해주면서 이 선수가 이런 선수라니까. 그러니까 나초는 진짜 보물단지, 정말로 진주 같은 선수,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 어느 순간 써도 만족할 수 있는 선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르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카르발, 우리가 아는 그 카르발 맞습니다. 네, 올 시즌에 주춤하긴 했죠. 부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카르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리버풀이 우승했으면 좋겠냐?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했으면 좋겠냐?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아직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갈 때와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 보니까 오늘 내내 흥분 상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왜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짜릿한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리버풀이 역사를 쓰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올 시즌에 리버풀이 많은 우승 트로피를 동시에 들어 올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도 은근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레알이 우승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리버풀이 우승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건 있죠. 5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펼쳐지는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리버풀은 20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3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런데 일부 팬들은 그래도 리버풀의 전력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니냐. 리버풀 비아레알 수비 뚫은 거 봐라. 리버풀 상대 압도하는 거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 경기는 제가 어디를 응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무지 재밌을 것 같다. 이거 미치도록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전에 진출해서 리버풀과 대결을 펼친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경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 영상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무언가 내 유튜브에도 흔적을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가 막 챔피언스리그 휩쓸고 다닐 때 지난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올라왔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